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합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와쿠와쿠 7입니다. 와쿠와쿠는 두근두근 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게임을 할 때는 슬러시 혹은 떡볶이 한 컵 한 손에 들고 동전을 넣은 다음에 먹으면서 하면 게임도 재밌고 먹는 것도 맛있고. 플레이하러 출발합니다. 네오지오 게임은 4버튼에 8방향을 지원하는 거 다들 아시죠? 캐릭터는 겨우 7명밖에 없습니다. 장풍만 날려도 어느 정도는 할만했던 캐릭터 아리나. 파란색 기본 복장도 괜찮은데요, 저는 빨간색이 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게임은 1996년 11월 21일 날 오락실에 발매가 됐고요. 썬소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 이전에 1995년에 갤럭시 파이트라는 대전 격투 게임도 만들었는데 그 게임이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기본 그래픽도 굉장히 밝아졌고요. 캐릭터가 7명밖에 안 되지만 다들 이쁘고 잘생겼고 귀엽고 개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이 게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팬아트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요, 한국의 오락실 그리고 문방구에서도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였죠. 캐릭터마다 기술도 많은 편인데 그 기술의 커맨드가 캐릭터마다 그렇게 다르지 않고 어렵지도 않았고요. 쉽게 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들도 부담없이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캐릭터는 이름은 홀리탱크 Z. 경찰서장은 위에 있고요, 아래 칸에는 충성스러운 경찰견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경찰서장이 만든 거예요, 직접. 원래는 전차인데 로봇으로 변신을 하는 거고요. 아리나는 공중잡기도 있습니다. 저는 공중잡기가 있는 캐릭터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공중잡기는 타이밍을 예측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어려운 걸 해내면은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내 예측이 맞았어 라는 자신의 센스에 셀프 칭찬도 하고요. 지금 사용한 기술은 아리나 카니발입니다. 이번 상대는 바쿠오 라이. 13살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만 나이니까요, 한국 나이로는 14 혹은 15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게임의 주인공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처음 등장할 때 자전거로 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전거를 좋아하고요, 산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둘은 서로 어렸을 적부터 소꿉친구였고요. 굉장히 원수 같은 사이인데 속으로는 또 서로 아끼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듯한, 일본 애니메이션 보시면 그런 감정 가진 캐릭터들 많이 보셨죠? 람마와 아카네 같은. 나이는 라이보다 아리나가 한 살이 더 연상이에요. 이 슈퍼 아리나, 이 기술은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파워업이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주면 좋고요. 기 게이지도 한 칸밖에 소모를 안 하니까 정말 좋은 기술이죠. 지금 이 기술은 조마조마 어택, 폭매 허리케인입니다.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가드 불능 기술이죠. 조마조마 어택은 모든 캐릭터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아리나의 기본 기술들은 스파2의 류하고 비슷하니까 다루기도 쉽고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何か用か。
이번 상대는 이름은 댄디 제이, 직업은 트레저 헌터입니다. 뒤에서 응원하는 저 소녀는 댄디 제이의 딸이 아니라 죽은 친구의 딸이자 파트너입니다. 아리나의 기본 장풍은 별이 나가는데요. 누르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큰 별이 나가느냐 작은 별이 나가느냐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데미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CPU나 사람을 상대할 때도 견제하면서 사용하기에는 꽤 성능이 우수한 편입니다.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 상대를 만났을 때 저 장풍 하나로 게임의 리듬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편은 거기에 휘둘리면은 정말 분노 게이지가 자동 차오르죠. 굉장히 빠르게 발사도 가능하니까 CPU들도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잘 맞아주죠. 지금 배경은 낮입니다. 라운드 2가 되니까 저녁이 됐죠. 라운드 3가 되면은 밤이 됩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주는 배경이 3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댄디 제이는 채찍을 주 무기로 사용을 하고요. 모자 모양까지 보면은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뒤에서 응원하던 친구 딸 나츠미가 도와주러 나왔다가 들어가죠. 원호 공격을 해줍니다.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댄디 제이만 원호 공격이 있어요. 와, 파워업을 한 후에 우리에게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와, 찍기까지. 필살로프를 사용한 다음에 필살로프 태풍 맹타로 콤보를 들어가고 마무리로 우리를 찍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번 판은 내가 이기겠다라는 CPU의 강력한 의지죠. 하지만 저도 쉽게 질 생각은 없습니다. 슈퍼 아리나, 그 다음에 필살. 아이고 역시 마음 먹은 대로 플레이가 되면은 게임이 아니죠. 헉헉거리고 있는 아리나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이제는 밤에 싸우고 있죠. 게임의 스토리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와쿠와쿠 볼을 7개 모은 사람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이 와쿠와쿠 볼을 하나하나씩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드래곤볼 7개, 와쿠와쿠 볼 7개. 네, 드래곤볼 패러디입니다. 보너스 스테이지고요. 여기는 와쿠와쿠 공원입니다. 보너스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보너스 군. 이 게임 이전에 갤럭시 파이트에서 보너스 군이 최초 등장했고요. 이번 게임이 두 번째 등장입니다. 갤럭시 파이트에서는 기술이 없었고요. 침 뱉는다고 할까요? 장풍이겠지만 이렇게 입에서 침 뱉는 기술밖에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술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너스 군은 지우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친구들은 지우개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샌드백입니다. 이번 상대의 이름은 마루룬. 덩치가 커다란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말하는 거고요. 등에 매달린 어린아이는 이름은 무기. 무기는 숲에서 미아가 됐어요. 그래서 마루룬이 부모님을 함께 찾는 중이고요. 마루룬이라는 이름은 무기가 붙여준 겁니다. 이 마루룬의 엔딩을 보면은 다행히 부모님을 찾는 해피엔딩이고요. 부모님을 찾았으니까 마루룬과 무기는 헤어지면서 무기여 잘 있거라 라고 하지는 않고 같이 잘 산다는 그런 엔딩입니다. 우리 캐릭터는 스쳐도 한 방이죠. 뒤로 거리를 벌리면서 견제로 장풍을 쏴주면은
아리나 장풍 꽤 성능 괜찮죠. 제가 화면에 기술 입력 방법을 보여드릴 때는 우리 캐릭터는 항상 좌측에 있을 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리나의 장풍은 다른 캐릭터에 비하면은 위력은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일단 맞으면 기절을 잘 시키는 스턴의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리나 빔을 맞으면은 거의 80% 이상 그 정도로 기절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콤보로 가드 불능의 조마조마 어택, 아리나 스페셜을 공격해주면은 에너지를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무기야 잘 있거라. 이번 상대의 이름은 티세.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로봇이고요. 만들어진 지는 11년이 됐으니까 나이가 11살. 로봇인데 소원이 있으니까 와쿠와쿠볼을 모으는 거거든요. 자신을 만들어준 박사님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려고 와쿠와쿠볼을 모으는 거고요. 처음 등장할 때 대사를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로봇인데 막상 공격하는 걸 보면은 전혀 수줍음 티가 안 납니다. 메이드 복장을 입고 있기 때문인지 장풍 공격이 이렇게 집안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요. 와쿠와쿠 필살기 쭉 어택, 이 아니고 코코 어택이네요. 쭉 어택은 본인의 에너지를 채우는, 당하면 괜히 화가 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쭉인지 콕인지 암튼 주사기에 당했네요. 요즘 독감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호감게임TV를 보시는 호린이 여러분들은 독감에 걸리지 않길 바라고요. 티세는 공중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린 편이지만요, 전진과 후진은 굉장히 빠릅니다. 티세의 장풍은 우리처럼 모아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티세는 안드로이드에다가 메이드 복장 그리고 간호사 주사기 사용하는 필살기 있으니까요. 이런 조합이라서 시대를 앞선 모의 캐릭터라는 일본에서의 평가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낙법도 있습니다.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A나 B 버튼을 누르면은 낙법을 합니다. 슈퍼모드를 발동할 때는 공격도 됩니다. 무적이 되면서 상대편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 회피용으로도 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맞으면 기절을 잘하는 큰 별을 맞았습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아리나 빔을 맞춰주면 100% 기절을 하고요. 콤보로 가드 불능의 조마조마 어택을 사용해줍니다. 아이고, 나를 이용해 본인의 에너지를 채우다니 얄밉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에너지만 채울 뿐 우리 에너지는 빠지지 않고요. 그쵸? 우리 에너지는 안 빠지고 본인 에너지만 채웁니다. 아이고, 적당이란 걸 모르는 녀석이군요. 계속 본인 에너지만 채웁니다. 질 수는 없으니까 멀리서 견제로 장풍을 날려주고요. CPU 티세는 꽤 강하지만요, 우리가 플레이하면은 이 게임의 제일 약한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오락실에서 이 티세로 플레이하는 유저 소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상대 이름은 슬래시. 나이는 23살인데 마계 출신입니다. 방랑검사고요. 저주받은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계에서 와서 와쿠와쿠 볼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로는 검을 들고 있죠. 이름은 차원도라고 하네요.
적도 베고 차원을 벨 수 있다고 합니다. 차원을 벤다는 거는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좀 다른가? 막에서 올 때 검을 이용해서 차원을 베서 왔겠죠? 슬래시는 스피드는 살짝 느리지만 검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리치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락실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슬래시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하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면은 캐릭터 그냥 그런데 왜 남들이 할 때는 좋아 보일까요? 저는 아리나가 더 낫습니다. 아리나 스페셜을 사용할 때는 조이스틱을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그냥 번쩍하고 끝납니다. 이 게임은 한국의 무형 시스템에서 한글화 발표까지 했었는데요.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통사에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발매 중지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지금 플레이해도 재미는 물론 있고요. 좀 정신없는 화면이긴 하지만 번쩍거림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프레임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캐릭터도 7명밖에 안 되지만 개성도 강하고요. 디자인도 잘 나왔고 기술도 다양하면서 스토리도 캐릭터에 맞게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게임은 이런 2D 스타일의 화사한 색상을 좋아하는데 이 게임이 딱 맞아 떨어지고요. 드디어 7번째 판 동일 캐릭터전이네요. 흑백 컬러의 아리나. 항상 보스전 전에 이렇게 어두운 색상의 동일 캐릭터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어두운 색상을 가진 캐릭터가 더 강한 게 아니냐 라는 말이 돌았었는데 사실이 아니랍니다. 캐릭터 성능은 똑같습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 플레이할 때 대전을 걸어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흑백 색상의 캐릭터를 골라서 들어오면은 왜 사기 캐릭터 고르지?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어요. 흑백 색상을 고르는 방법은요, 캐릭터 선택창에서 원하는 캐릭터 위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A, B, C, D 버튼 4개를 동시에 눌러주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리나는 나이가 14살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14세. 이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와쿠와쿠볼을 모으는 이유는 엔딩을 보시면 압니다. 지금 미리 알려드릴 순 없죠. 와쿠와쿠볼을 한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남자친구로 보이는 라이의 할아버지로부터 한 개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라이랑 아리나가 둘이 잘 이어질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그 증표로 아리나한테 와쿠와쿠볼을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아리나는 캐릭터가 파워가 좋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본 기술이 워낙에 탄탄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풍 기술이 좋기 때문에 CPU든 대전 상대든 견제를 우선으로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와쿠와쿠 공원이죠. 7개의 와쿠와쿠볼을 요정 그림이 있는 석판에 끼워 넣으니까 요정이 나왔어요. 요정만 나온 게 아니네요. 뭔가가 같이 나왔는데 점점 커지고 있죠.
드디어 이 게임의 끝판왕입니다. 악마의 날개가 귀처럼 보이고요. 이름은 헤르난데스. 성별도 없고 나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사악한 난이도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와, 이름 좀 설명했더니 한 판이 그냥 끝나버렸죠. 몇 대 맞지도 않았거든요. 요정이 봉인이 되어 있었지만 이 악마도 같이 봉인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요정이 나오니까 같이 튀어나온 악마 녀석입니다. 외모는 정말 귀엽게 생겼죠. 보너스 게임에 등장해야지 될 만한 캐릭터 디자인인데 끝판왕이라니. 제가 아는 끝판왕 중에 제일 귀엽게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거대화가 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뒤에 빌딩만큼 덩치가 굉장히 크죠. 오락실에서는 우리가 이 캐릭터를 선택을 할 순 없지만 가정용으로 이식된 세턴 버전에서는 선택을 해서 화났다 데스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해보지도 못하고 아주 쉽게 졌죠. 이어서 할 때의 장면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한번 져봤습니다.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오리지널 색상으로 갑니다. 파란색 전신 타이즈의 아리나 부탁해. 이 게임은 세가 세턴으로도 이식됐고요. 플레이스테이션 2로도 이식이 됐습니다. 최신 기종에서도 다운로드 플레이 가능하고요. 오락실 버전만큼 100% 이식은 아니지만요. 세가 세턴 버전은 엔딩에서 자막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음성 더빙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 같은 거였죠. 가정용으로 이식할 때는 성우들의 음성 더빙을 입히는 게, 다음에는 세가 세턴 버전으로 다른 캐릭터로 엔딩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직접 맞대결로는 승산이 없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장풍으로 조금 얍삽하다고 할 수 있지만 끝판왕한테 얍삽한 게 어딨나요? 일단 엔딩 봐야죠. 컨티뉴도 했는데 말이죠. 정말 한 대 한 대 맞는 게 우리한테는 치명타입니다. 와, 3대 맞으니까 에너지가 반 이상 빠져버렸죠. 슈퍼 모드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기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자, 회심의 마무리. 아, 이걸 막네요. 난무 계열의 아리나 카리에발은 맞추면 정말 기분이 좋은 기술인데 이게 뭐야, 계속 맞네요. 이번 판에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저 웃음소리 거슬리는데요. 끝판왕의 파워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우와, 이건 뭔데 에너지가 반이 날아가나요? 너무 사기. 오락실에서 정말 엔딩 보려면은 10번 도전해서 10번의 엔딩을 못 보죠. 한 15판 정도 하면 한 번 정도 엔딩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였습니다. 자, 이제 스쳐도 한 방이죠. 가드 데미지로, 야 이거 막네. 가드 데미지로 엔딩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아니, 가드 데미지가 안 들어가나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도트가 한 칸이 있었나? 아, 정말 억울한데요.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엔딩을 보기 위해 승부욕에 불타고 있는 후광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이게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한 번의 실수만 용납을 하는, 와, 2번 실수를 하면은 지는 그런 보스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대시. 와, 이거 대시 맞았는데
저는 바로 기절했고요. 몸을 맞아도 애가 화랑이라고 날아가지도 않고요. 반격을 바로 해버리는 그런. 야, 이거 별장풍 2개를 맞았는데도 기절을 안 합니다. 와, 끝판왕답게 스턴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기절을 안 합니다. 가까이 붙으면 무조건 우리가 지겠죠. 견제를 해야지 됩니다. 오지마. 변신해서 한번 맞고요. 야, 계속 장풍을 쏟아 점프 올 때 대공기. 네, 이 패턴으로 견제를 해야죠. 포기하려고 했는데 역시 포기를 안 한 게 이번 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죠. 대시 공격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맞고 시작하면은 정말 힘이 쭉 빠지긴 합니다. 필살기 막았죠. 한 번 더. 다행히 이번엔 뭐 다 안 맞았네요. 뭐야 이거. 다 안 맞고 왜 내가 반격을 당하나요? 붙으면 무서우니까 오지 말라고 멀리서 장풍을 쏩니다. 저 멀리 달이 떠 있는데 검은색 달이 빨간색 빛을 내면서 떠 있죠. 그것보다 이리 오지 마. 저리 가거라. 아니 뭐 이럴 때 기절을 하니. 또 필살기 한번 이걸 맞아주는데 스쳤네요. 기절할 줄 알았으면 가까이 붙어서 가드 블룸 기술을 사용하는 건데 역시 장풍 견제가 제일 무난했네요. 어렵게 끝판왕을 처리했습니다. 엔딩 보실게요. 아리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자막이 2개죠. 요정도 같이 발차기 당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카툰 형식으로 스텝롤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오는 음악? 괜찮은데요? 오락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기 있었지만요, 사실 문방구에서 더 인기가 폭발했죠. 히카이오랑 이 와쿠와쿠 세븐이랑 문방구에서 같이 있는 곳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락실 난이도는 더 살벌하죠. 레벨 8이니까요. 오락실에서도 엔딩 보기 정말 어려운데 지금도 난이도가 낮은데도 어렵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특히 독감 조심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오지오 기판은 안에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새해가 돼서 엔딩을 봤다고
새해 인사하는 장면도 나오나 봅니다.